하, 이발놈들이 내 승질 까먹었나 보네. 유에파 대가리바가. 로빈요. 현재 미국에서 클럽 월드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클럽 월드컵이 뭔데? 이건 말 그대로 국가 월드컵이 아닌 프로팀으로 월드컵을 만들면 어떨까를 실현시킨 거예요. 축구 제일 잘하는 나라는 아르헨티나야? 프랑스야? 클럽은 파리야! 아니 그건 니네 유럽 애들끼리만 붙은 거잖아. 그건 그렇네. 그럼 클럽 월드컵에서 맞짱 한번 떠?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지난 4년 동안 가장 잘한 팀들이 한자리에 다 모인 거예요. 이 클럽 월드컵의 역사는 꽤 오래됐는데 60년대엔 인터콘티넨탈 컵이라 해서 유럽과 남미 챔피언끼리 붙었었고 2000년대부터는 피파 월드컵이라는 이름으로 각 대륙 클럽들이 다 모였었죠. 메시, 네이마르의 첫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바르셀로나 대 산토스. 이 경기도 2021년 피파 월드컵 결승전이에요. 당시 메시의 두 골에 힘입어 4대0으로 바르샤 완승! 당시 네이마르는 경기가 끝나고 오늘 진짜 축구가 뭔지 배웠습니다 라는 말도 화제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번 2025년 대회부터는 역사상 처음으로 판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참가팀은 기존 7개 팀에서 무려 32개로 늘었고 무엇보다 총 상금 규모가 기존 때의 상금의 10배 수준인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3,700억에 달합니다. 팀에 따라서 참가만 해도 50억에서 500억까지 받을 수 있고 참가만 해도 추가로 조별리그에서 1승만 해도 약 29억 원, 결승에 오르면 440억, 최종 우승 시 누적 최대 1,800억 원 이상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 상금보다 더 많아요. 말 다 했죠? 그런데 이 클럽 월드컵 규모가 갑자기 이렇게 커진 이유가 뭘까? 간단히 말하면 피파가 유럽 축구연맹 UEFA를 견제하려는 포석이에요. 하, 이발놈들이 내 승질 까먹었나 보네. 유에파 대가리바가. 돈도 관심도 영향력도 다 니들이 가져가? 당장 가서 축구 팬들 돈 다 나한테 가져와. 유럽만이 아닌 전 세계가 참여하고 피파가 주관하는 클럽판 월드컵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신세계 프로젝트를 처음 선보일 무대로 이제 축구가 곧 터질 것 같은 나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 메시가 있는 나라 미국으로 선택한 거죠. 피파가 이번에 진짜 확실히 작정한 게 클럽 월드컵 경기 2개를 구매하고 참석하면 2026 월드컵 보고 싶은 경기 티켓을 하나 줘요. 그리고 만약 전 경기 패키지를 구매한다? 월드컵 결승전 티켓을 보장합니다. 물론 추가금을 내고요. 그렇게 떠들썩했던 클럽 월드컵이 시작되었는데 얼마나 재밌겠어? 개재밌어. 월드컵만큼 재밌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대가 좀 안 맞아서 체감이 덜한 느낌인데 이걸 제대로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지금 난리 났어요. 아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나라 울산 HD도 좀 무리해서라도 보강 진짜 빡세게 해서 가보지. 우리나라 K리그 세다는 거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2패로 조별리그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어떤 클럽이 이기면 와 저기 리그도 만만치 않구나, 어떤 클럽이 지면 아 저기 리그가 좀 약하구나 이렇게 되더라고. 나도 보는데 아쉽다. 그러니까 주민규 대전 왜 갔어? 와 주민규 이적 안 했으면 저기서 뛰고 있는 거네. 아이씨 유튜브 컨텐츠 하나 날라갔네 씨. 그런데 현재 이 클럽 월드컵의 재미를 2배 이상 끌어올려주고 있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남미 팀들입니다. 지금 미국 현지는 이게 그냥 월드컵이지 클럽 월드컵이야? 할 정도로 마이애미 해변에선 보카 주니어스 팬들이 북을 치고 시애틀 경기장에선 리버플레이트 응원가가 울려 퍼지고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선 팔메이라스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맞아, 축구는 남미였지. 그래 요즘 뭔가 브라질이 좀 부진했어서 그렇지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했잖아. 리버플레이트, 보카 주니어스, 이름만 들어도 진짜 낭만 플레이트, 낭만 주니어스, 메시의 우상으로 유명한 리버플레이트의 아이마르, 진짜 또 사비올라, 억텐이에요? 보카 주니어스의 리켈메, 당연히 마라도나, 떼베즈, 이때 향수 아니야 형들? 알죠? 그 무슨 느낌인지 알죠? 아니 아무리 요즘 좀 부진한다고 해도 축구는 브라질 아니었어. 로빈요!
빨메이라스, 플라멩고, 플루미넨시. 어렸을 때 FM 하면 브라질 리그 가서 선수 뒤지고 이거 나만 그랬어? 나만 그랬어? 그래도 솔직히 유럽 팀들 입장에선 이 클럽 월드컵이 아직까지 챔피언스 리그 무대보다 막 더 설레이고 긴장감이 있진 않을 거잖아요. 팬들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남미 팀들에겐 지금 이 클럽 월드컵은 명절이고 코파 아메리카고 월드컵급인 거예요. 근데 남미는 이 클럽 월드컵에 왜 이렇게까지 진심일까? 남미 팬들한테 이 대회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무대이자 유럽한테 빼앗긴 자존심을 되찾는 기회인 거예요. 이 얘기는 1951년 빨메이라스가 유럽 팀들을 꺾고 사실상 세계 챔피언이 됐던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축구 황제 펠레가 월드컵에서 세계 최고의 스타가 되고 유럽으로 이적하지 않고 산토스에서 역사를 써내려갔던 그 시절, 1981년 플라멩구가 리버풀을 3대0으로 박살냈고 1986년 리버플레이트도 유럽 챔피언을 꺾었던, 우리가 축구로 전 세계 최고였던 그 시절, 그 기억이 남미 팬들에게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남미 팬들에게 이 클럽 월드컵은 그냥 새로운 대회가 아니라 우리 아직 남미 장센이야! 라고 외치는 또 하나의 전쟁터인 겁니다. 그 결과 오늘 보카 주니어스가 미넨한테 아쉽게 2대1로 패하기 전까지 11경기에서 7승 3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남미팀 전원이 플라멩구가 첼시를 3대1로 꺾었고 보타보구도 PSG를 1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현재 남미 8개 팀 중 5개 팀이 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단지 응원 열기나 복수심의 문제만은 또 아닌 게, 지금 남미 팀들이 이 대회에 이렇게까지 진심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미래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미국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미국엔 남미 출신 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사람들한텐 지금 이게 그냥 경기 하나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고향 팀이, 고향 축구가, 내 삶의 전부였던 축구가 나를 찾아온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즐거워서 보는 게 아니라 남미 축구가 다시 세계 중심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팬들만이 아니라 클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의 보타보구 FR이란 팀은 미국 베니스 해변에다가 베니스 나비다 호랑 나비다 베니스 하우스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팬들과 만나고 홍보하고 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또 리버플레이트는 이번 대회 직전에 영어 전용 SNS 계정을 새로 팠어요. 이제 전 세계 팬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어필을 해보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유럽 클럽들만 했던 우린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이 전략을 남미도 이제 진짜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게 잘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냐? 그 중 하나가 남미 최고의 스타 선수들이 말년의 자국 리그로, 즉 예를 들어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가 아닌 리버플레이트 소속으로 이 대회를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이마르가 산투스에 갔듯이. 꼭 말년이 아니더라도 전성기 마지막쯤을 보내고 있는 예를 들어 데파울이나 마르퀴뉴스, 이런 선수들이 자국 리그 소속으로 주장 완장을 차고 대회에 참가하는 낭만적인 연출이 가능해져요. 이번 대회에는 플루미넨시의 티아고 실바가 있긴 하지만 그 있잖아, 왜 그 보카 주니어스의 리켈메, 플라멩고의 호나우딩뇨 같은 약간 판타지스타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안 보여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하지만 미래에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지난 17일에는 이런 경기가 있었어요. 아르헨티나 최고 명문 중 하나인 보카 주니어스와 포르투갈 최다 우승팀 벤피카의 경기가 있었는데 결과는 2대2 무승부. 그런데 이게 또 묘했어요. 벤피카에서 골을 넣은 선수가 누구냐면 바로 디마리아와 오타멘디, 아르헨티나 대표팀 핵심들이죠. 근데 그 상대가 아르헨티나의 상징 같은 팀, 바로 보카 주니어스였던 거예요. 보카 팬들 입장에선 우리를 위해 뛰던 선수들이 우리 편 골대에 집어넣는다? 약간 이상한 감정이 드는 경기였던 거죠. 오타멘디는 오히려 보카의 이게 미친 라이벌 리버플레이트 팬으로도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팬들을 바라보자니 뭔가 짠하고, 선수를 바라보자니 뭔가 성취감 뒤질 것 같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해드리면, 아르헨티나의 보카 주니어스와 리버플레이트의 라이벌 관계는 엘클라시코와 밀라노 더비 이런 거 다 제끼고, 뭐 맨체스터 더비, 마드리드 더비 이런 거 끼지도 못하고 다 제치고 기부미 스포츠 선정 지구 역사상 가장 치열한 더비 1위예요 1위. 어떤 느낌인지 감히 상상이 안 되죠? 와,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진짜. 저도 인생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가서 축구 한번 보는 게 소원인데 저긴 진짜 목숨 걸고 가야 돼요. 아무튼 2위가 엘클라시코, 3위가 셀틱 대 레인저스 올드펌 더비, 4위에 남미가 또 있네요. 나시오날 대 페냐롤, 클래시코 우루과이오 더비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클럽 월드컵은 그냥 새로운 대회가 아니라 남미의 부활을 알리는 무대, 유럽 축구를 향한 선전포고, 그리고 세계 축구 판도 변화의 시그널이 되는 대회인 거예요. 지금은 유럽이 축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남미가 축구를 지배하는 순간이 올지도. 막 비르츠가 보카 주니어스로 가고 벨링엄이 산토스로 가고 남미 챔스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가 유럽 챔스보다 인기가 많고, 지금 이 순간 남미는 다시 한번 세계 축구 중심에 서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남미 축구의 존재감을 다시 증명하는 무대인 거죠. 와, 진짜 남미 한 팀 결승 가라. 유럽이랑 붙으면 시청률 대박 난다 진짜. 최근에 저 말년 호빙료도 잊었던 것 같아요. 축구가 원래 어디서 가장 뜨거웠는지를. 그런데 이번 클럽 월드컵은 그걸 아주 선명하게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키타카, 전방 압박, 개겐 프레싱, 인버티드 풀백. 아, 나 그딴 거 모르겠고 라떼 축구는 호나우딩요였어.